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아파트는 복정역 에피트입니다. 자, 복정 100주택지구죠. 세대수는 총 315세대인데 분양 물량이 312세대가 나왔습니다. 공고 분양가는 84 타입이 12.4억으로 나왔습니다. 전 평형 다 84 타입입니다. 청약 접수일은 특공이 11월 24일 월요일, 일반 공급이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필요 자금은 실거주 시 7억 7천 필요합니다. 특이사항은 모든 규제가 적용되는 단지입니다. 시세 차익은 약 2억 원 정도로 봤고요. 제한사항은 실거주 3년, 전매 3년, 대출 규제까지 모든 규제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순서를 이렇게 볼 겁니다. 청약 정보에서 일정 보고요. 그 다음에 세부 물량 한번 파악해보고 공급 금액 보고 배치도, 평면도, 작은 계획, 시세 차익, 입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정보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제한사항은 드디어 이제 모든 규제가 적용됐죠. 성남시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아니었으면 1년일 텐데 규제 지역이 돼서 성남시 2년이라는 점, 그리고 거주 의무 3년 있습니다. 전매 제한도 3년 있고요. 분상제고요. 보시면 특별 공급 접수일이 12월 24일 월요일, 그 다음에 1순위는 25일 화요일이고요. 세대주 요건이 이렇게 노부모 생애 최초 1순위 이렇게 필요합니다. 1순위가 세대주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보는 건 신혼 특공하고 생애 최초 특공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분양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4ABC 전 타입이 84평면입니다. 총 315세대 중에 65%가 특별 공급 물량이죠. 그리고 315세대의 35%가 일반 공급 약 110세대 정도. 네, 이렇게 뽑네요.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나죠. 그리고 특별 공급에서 보시면 역시나 신혼 특공하고 생애 최초에 배정된 물량이 가장 많다는 거. 자, 다자녀 특공을 봐보겠습니다. 다자녀는 다른 특별 공급과 1순위와는 다르게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거주자까지 우선을 줘요. 경기도 거주자까지. 그래서 내가 성남시가 아니라 하남시나 예를 들어 파주 아니면 뭐 의왕도 괜찮고요. 그쪽 경기도 기타면 무조건 우선으로 취급돼서 50% 우선 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 서울, 인천 거주자는 나머지 50%고요. 그래서 내가 우선으로 썼는데 떨어져도 자동으로 일반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선으로 쓰면 정말 좋죠. 자, 그리고 다자녀 배점을 보겠습니다. 다자녀 배점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여기 네 항목. 세대 구성원, 무주택 기간, 그리고 해당 시도 거주 기간, 그리고 청약 접촉 기간. 이 네 가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점수고요. 위에 미성년 자녀 수와 영유아 자녀 수는 자녀들이 그 해당 나이가 넘으면 점수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자녀는 요 영유아 자녀 수로 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영유아 자녀 기준이 만 6세입니다. 만 6세. 그래서 만 6세 때 공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공고가 아이가 만 7세 때 나온다 하면은 점수가 5점이 훅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다자녀 특공에서는 이 영유아 자녀 수가 정말 중요하다. 미성년 자녀 수도 마찬가지고요. 미성년은 만 19세 미만 자녀 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로또 청약 같은 경우는 85점에서 90점 정도가 합격권입니다. 지금 요 에피트 같은 경우엔 이 정도까지는 갈 것 같진 않고 70점대는 나와야 합격은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은 신혼특공과 다자녀 특공을 많이들 고민하세요. 그래서 애 둘인데 신혼특공을 쓸까 다자녀를 쓸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성남시 거주자면 신혼특공 쓰는 게 낫고 내가 성남시가 아니라 하남시나 의왕시나 과천 정도에 산다 하시면 무조건 다자녀를 쓰셔야겠죠. 신혼특공 물량을 가져왔습니다. 84A 물량이 가장 많네요. 이렇게. 자, 여기서 보시면 총 5개 단계로 나뉘어요. 5개 단계. 보시면 신생아 우선 공급은 뭐냐? 만 2세 미만 자녀가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은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그리고 신생아 일반 공급은 똑같이 만 2세 자녀가 있어야 하고요. 소득 부분이 좀 러프해졌습니다. 외벌이 140%, 맞벌이 160%. 그냥 우선 공급은 아이가 없어도 돼요. 그리고 소득은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일반 공급은
소득이 좀 러프해져서 140%, 그리고 맞벌이는 160%, 추첨은 소득이 140% 초과하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내가 만 2세 자녀도 있고 소득도 충족한다 하면 자동으로 1단계 지원이 돼요. 근데 여기서 1단계에서 내가 낙첨이 됐다 하면 자동으로 신생아 일반 공급에 지원이 돼서 신생아 일반 공급에 쓰신 분들과 또 경쟁을 하고, 여기서 떨어지면 이 1단계, 2단계 쓰신 분들이 자동으로 3단계에 넘어가요. 그래서 3단계 쓰신 분들과 자동 경쟁이 돼요. 그래서 1단계 쓰신 분들은 총 이렇게 해서 5번의 기회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득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소득을 보시면 보통 3인 아니면 4인 가구 분들이 제일 많으시니까 이 신생아에서 외벌이 기준 100%는 3인 기준 월 720만 원, 4인 기준은 월 850만 원. 생각보다 되게 적진 않죠. 이걸 연봉으로 따지면 4인 가족은 1억 정도가 넘으니까. 그리고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3인 가족은 860만 원, 4인 가족은 약 1000만 원 정도.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래서 보통 신혼 특공이 결혼하고 7년 이내까지 신혼으로 보니까 그때면 웬만하면 30대잖아요. 그래서 30대 부부들 맞벌이면 전문직 아니고서야 둘이 합쳐 1억 언저리 정도니까 웬만하면 일반이나 우선 공급에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생애 최초를 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를 보면 역시나 84A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84B나 C는 비슷하고요. 똑같이 이것도 5단계로 나뉘어요. 신혼특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 지원한 사람은 5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서 보시면 아까 신혼특공은 맞벌이랑 외벌이 기준을 나눠놨는데 생애 최초는 맞벌이랑 외벌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월 평균 소득의 130%까지, 일반 공급은 160%까지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생애 최초는 무조건 추첨으로 가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뽑는 데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84A 타입을 쓰시는 게 생초를 노리시는 분은 그나마 가장 낫다는 거. 자,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1순위 물량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1주택자 추천 물량이죠. 보시면 84A가 4세대, 84B 1세대, 84C 1세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1주택자다 하시면 84A를 쓰시는 게 가장 낫죠. 왜냐면 4가구나 뽑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내가 무주택인데 가점으로 쓰시면 아까처럼 똑같이 가점제 지원이 되고, 떨어지면 자동으로 무주택 추첨하신 분들과 같이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면 가점제, 무주택 추첨제 분들이 다 1주택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다 같이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총 무주택자는 총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1주택자이신 분들은 꼭 84A 타입 위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분양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분양가를 보시면 84ABC 다 통틀어서 11억 5천에서 12억 5천까지 정도로 나뉩니다. 분양가가 한 1,000만원에서 2천만 원씩 다른데 굳이 비교해보자면 84A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84C, 그 다음에 84B 이 순으로 분양가가 갑니다. 그리고 유념하실 게 중도금 40%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후불제로. 나머지 20%는 잔압을 하거나 아니면 연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에다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유상 옵션, 중도금 옵션을 다 한번 따져보려 합니다. 발코니 확장은 1,000만 원이 좀 안 돼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은 정말 싸게 나왔습니다. 공공택지 민간 분양 특징이 발코니 확장 금액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민간 택지 민간 분양, 즉 조합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엔 84 타입 경우에 2천만 원이 보통 넘어요. 발코니 확장이. 와,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가량이 저렴하죠. 좋고요. 그리고 다들 아는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약 1,000만 원 정도, 보통 이렇게 침실 1, 2, 3에 알파룸까지 다 하죠 요즘엔. 그래서 1,000만 원. 유상 옵션 드레스룸 이렇게 하면 약 한 2,500만 원 정도. 예.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 자 분양가 12.2억 정도, 좀 평균 분양가를 잡았어요. 그래서 발코니 에어컨 중도금이자 그리고 옵션까지 하면 총합해서 12.9억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총 소요 금액은 12.9억이다. 자, 이제 배치도를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복정역은 요 대략 요 위치, 여기보다 좀 위에 복정역이 위치해 있고요. 요 밑에 남유래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약 500m 거리로.
그리고 보시면 밑에가 주택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향을 보는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단지 뷰가 나오겠죠. 그리고 보시면 104동, 105동, 106동 여기에 남동향 세대들은 요렇게 뷰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뻥뷰죠.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여기는 뷰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보시면 요 101동과 102동에 정동향 라인이 있어요. 보시면 102동 2호 라인, 101동 2호 라인 여기는 정동향을 보죠. 그래서 좀 특징 있는 세대들만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84A 타입입니다. 정말 좋은 4베이 판상형이죠. 4베이 판상형이 뭐냐? 거실이 가운데 있고 나머지 방 하나, 둘, 세 개가 다 거실과 같은 향을 본다. 그래서 거실이 남향이면 나머지 방 세 개도 남향이다. 그리고 4베이 특징이 방 세 개가 모두 밑으로 깔리다 보니 침실 드레스룸이 정말 넓다. 그리고 드레스룸 옆에 알파룸까지 있죠. 근데 이 알파룸에 들어가려면 꼭 안방을 들어가서 드레스룸에 거쳐서 그 다음에 안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드레스룸에 좀 연장선이나 서재방 정도로 쓰이겠죠. 그래도 알파룸이 있다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마통풍이 가능하고요. 다용도실에 창도 있고, 그리고 팬트리와 현관 팬트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안방이 양면 창입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정말 뛰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4베이 판상형. 자,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101동부터 106동까지 고루 분포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4동 여기 라인, 105동 여기 라인, 106동 여기 라인은 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남동향으로.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4B 타입을 가져왔습니다. 84B 타입은 2베이 타워형이죠. 보시면 자, 양면 창이 있어서 개방감이 양쪽으로 있어서 개방감은 정말 우수하고요. 특이한 점이 다용도실이 보통은 주방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는데 다용도실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선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다용도실을 왜 이렇게 설치했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4베이보다 드레스룸이 작죠. 현관 팬트리나 복도 팬트리는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알파룸이 없죠. 그래서 확실히 선호도는 A타입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이제 84B 타입 위치한 걸 보시면 대부분 요 코너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코너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했죠. 타워형을. 보통 타워형을 이렇게 코너 쪽에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고층 같은 경우엔 양면 창으로 이렇게 두 면을 볼 수 있다 보니 개방감이 정말 뛰어나겠죠. 자, 이제 84C 타입을 보겠습니다. 84C 타입은 4베이 판상형이죠. 보시면 아까 84A랑 똑같은데 다른 점이 뭐냐면 84A 타입은 여기 창이 하나 뚫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창이 없고요. 그리고 현관 팬트리가 여긴 조그맣게 있는데 84A는 크게 붙어 있었어요. 여기. 그리고 복도 팬트리가 좌측에 붙어 있었는데 둘 다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4베이 판상형이더라도 A가 훨씬 낫다. 그리고 위치도 102동, 101동만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면 뷰가 다 가리게 되겠죠. 여기 밑에 또 택지 개발 지구가 있었고요. 자, 이제 필요 자금을 살펴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최고가 기준 소요 금액을 보면 자, 12.9억 정도입니다. 다 합쳐서 분양가 부대 비용 다 합쳐서. 자, 근데 여기서 실거주할 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입주 10종 감정평가액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거주할 때 예를 들어 간평 금액이 13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40%니까 5억 2천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필요 금액 12억 9천에서 5억 2천을 빼면 7억 7천이 되고요. 만약에 감정평가 금액이 15억이 나왔다. 그럼 6억까지 나오죠, 대출이. 그래서 6.9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5억 이상이다. 그러면 4억밖에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8억 9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주 시점에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15억 정도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근데 15억이 넘어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그 대출 금액이 줄어요. 4억으로. 그래서 8억 9천만 원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입주 시점에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넉넉 잡아 9억 정도는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세를 줄 때.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도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대신 3년 내에 실입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 시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시세를 좀 다른 아파트보다 낮게 잡아야 세입자들이 들어오겠죠. 왜냐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 대출도 못 받는데 그러면 전세 가격 자체에 메리트가 있어야 세입자들이 들어오죠. 보시면 여기 남위례입니다. 여기 남위례. 남위례 아파트들 전세 가격이 7억 중반에서 7억 중후반까지 가요. 그래서 물론 남위례가 입지가 좀 더 좋긴 하죠. 복정역 에피트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전세를 7억으로 가정을 하면 12억 9천에서 7억을 빼면 약 5억 9천 정도가 필요하다. 이거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세를 줘도 한 바퀴 전세만 돌리고 바로 실입주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입주를 안 하면 이거 형사적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실입주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시세 차익을 봐보려 합니다. 지금 복정역 에피트가 여기 있는데 이 복정역 인근 저 위쪽으로는 아파트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남위례역 인근에 여기 위가 남위례고요. 요 밑으로 가면 이제 남위례역 뭐 아테라나 기타 공공택지 개발 지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아서 참 비교 시세를 매기기가 애매한데 요 남위례역 아파트들의 34평 시세를 보면 보통 16억에서 17억 사이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복정역 에피트가 28년 입주로 초신축이긴 하지만 입지상으로는 요 남위례역 아파트들이 훨씬 좋거든요. 남위례역하고도 가깝고 위례 인프라들을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사실 허벌판입니다, 아직. 그래서 요 남위례역 아파트를 뛰어넘을 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아파트 대비 한 2억 정도 갭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2억 정도 갭을 하면 약 14억대 중반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분양가 대비 약 2억 정도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입지를 봐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피트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복정역이 약 500m 정도 나와요. 그리고 남위례역이 약 600m 나오고요. 거의 정중앙에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택지개발지구라 또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남위례역 밑에도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여기는 위례지구고요. 이렇게 위례고요. 그래서 딱 중간에 낀 아파트라 사실 인프라도 좀 애매해요. 위례 인프라를 이용하자니 도보로 좀 거리가 있고요. 남위례 쪽 요 공공택지지구 여기를 이용하자니 여기도 또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좀 위치가 좀 애매하지만 앞으로 신축이 귀하고 점점 복정역이나 남위례역 인근이 개발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 복정초 배정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약 500m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엔 도보로 통학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리고 중학교는 여기 인근 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위례 중앙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야 되죠. 약 한 850m 정도 나오는데 뭐 중학생 정도면 뭐 걸어갈 만하죠.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 느낌이 강하다. 분양가도 사실 비싸고 나홀로 아파트 느낌이 강해서 좀 애매합니다. 근데 그래도 시세 차익이 2억이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모집 공고를 보면 다 모집 공고 신청을 10월 15일 이전에 신청했어요. 10월 15일 이전에 신청해서 규제가 몇 가지 빠졌거든요. 근데 에피트는 온갖 규제를 다 온몸으로 받은 첫 분양 단지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높고 대출 규제도 있고 실거주 의무도 있고 해서 중도금도 40%밖에 안 돼서 참 많이 까다로운 단지예요. 그래서 아마 실거주 위주의 청약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 7, 8억 이상 있어야 되고 정말 문턱이 높죠. 정말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완파는 될 것 같기도 한데 경쟁률이 어느 정도로 될까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럼에도 경쟁률이 뭐 한 50대 1 이상이 나온다 하면 아직 부동산 열기가 정말 높은 거고요. 10대 1 미만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좀 기대 심리가 좀 많이 꺾인 거죠. 그리고 이 복정역 자체가 좀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분양가도 비싸고 시세 차익 2억을 먹기 위해서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긴 힘들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봐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복정역 에피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앞으로 유익한 청약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